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프라이머리 티슈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리학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뭐 세포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세포가 여러 가지 각각의 티슈, 조직들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조직들이 이제 더 큰 오간, 기관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티슈는 그 티슈를 구성하는 고유의 세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제1 조직이라고 하는 기본 프라이머리 티슈가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본적인 이 티슈들은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을까요? Level of Organization인데요. 첫 번째 세포예요. Basic Unit of Structur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되는 게 이제 세포겠죠. 기능적인 면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유닛이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가 잘못되면은 결국에는 조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게 이제 오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티슈,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룹 오브 시밀라 셀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세포들에 의해서 동일한 조직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erform a similar function이에요. 기능도 물론 같아요. 그러니까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학물질을 해독하고 또는 글루코즈를 어, 글라이코젠으로 변환시켜서 저장해주는 다양한 효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간을 구성하는 세포가 헤파토사이트죠. 근데 그 헤파토사이트가 아닌 다른 세포들이 막 섞여 있다라면 심장에 있는 심근세포가 간에 섞여 있고 간에 헤파토사이트가 섞여 있고 그러면 뭐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직이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구조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간이에요. 오간. 그룹 오브 two or more tissue.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티슈들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게 되는 거죠. 스트럭처,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이제 유닛, 하나의 단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시스템. 오간이 모여서 하나의 개라는 걸 이루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흡기계 또는 뭐 심혈관계, 음, 그런 식으로 이제 면역계, 내분비계 그런 형태이죠. 그룹 오브 오간이요. 각각의 오간들이 유사한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work together 함께 일을 해서 기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구성이 된 거를 이제 개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것들이 한 덩어리로 한 곳에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몸, 그렇죠?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가니즘,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System working together in coordination이에요.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이제 오가니즘에서 셀, 티슈, 오간, 시스템, 오가니즘의 형태로 우리 몸이 이제 구성이 되겠죠. 프라이머리 티슈는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양한 조직들이 존재할 텐데요. 그 조직 중에 1조직, 프라이머리, 우선시되는 조직들이 무엇이 있느냐가 얘기가 되는 겁니다. Our organ are composed of four major categories of tissue예요. 우리 몸에서 특정 기관들은 여기 있는 muscle tissue, nervous tissue, epithelial tissue, connective tissue. 이게 바로 네 가지 primary tissu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 신경, epithelial 하면 뭐겠어요? epi, endo. epi는 껍데기를 얘기해요. 겉표면, epithelial tissue.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피부 조직이나 이런 거, 세포가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세포들, 그게 에피셀리얼이라고 표현하고요. 혈관 같이 혈관의 안쪽이면 이건 엔도셀리얼이 되겠죠.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는 말 그대로 커넥션, 무엇을 연결해주는 그런 티슈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Each tissue has particular structure. 당연하죠. 각각의 티슈들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고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각각 기능을 하게 되고 physiology of organ이에요. 그 기관의 생리적 기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라이머리 티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머슬 티슈예요. 근육은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코기, 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육이고요. 근육 사이사이에 마블링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를 보면은 그 마블링이 들어간 아이는 뚱뚱한 거죠. 살이 찐 거예요. 이 근육들은 컨트랙션, 수축을 하게 되죠. 수축을 통해서 특정한, 처음에 보면 스케어터 머슬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 봅시다. 스케어터 머슬은 발룬터리 머슬이에요. 발룬터리, 인발룬터리. 발룬터리는 수의근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경의 신호에 의해서 생각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다리 움직이고 팔 움직이고 하죠. 그래서 must associate with bone이에요. bone. 뼈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체위근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무브먼트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근육입니다. A few do not cause skeletal movement라고 되어 있죠. 뭐 어떤 근육들은 뼈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근육을 만들지는 않아요. 혀, 아니면 에스파고스 우리가 식도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연도 운동으로 이제 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여되어 있는 근육 중에 이런 스켈레톤 머슬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혀하고 식도 이런 부분들은 뼈와 연결돼서 어떤 무브먼트를 만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스핀처라고 이제 관략근, 항문에 또는 각 기관의 소화기관에서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거나 이럴 때 이제 거기에 이제 관략 조여주는 근육이 분포를 하게 되죠. 이 근육들은 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한 움직임만을 수축이원만을 하게 되죠. 다이아프램이라고 횡격막 숨 쉴 때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이 스켈레톤 머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근육세포가 스트리에이션, 줄무늬를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뭉쳐있는 유니온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시듐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세포가 몇 개? 세포가 하나가 있으면 핵이 하나예요. 그쵸? 근데 요 뭐라고 했어요? 마이오블라스트라고 됐죠? 마이오블라스트 to form 마이오파이버라고 형성되는 그 근육의 가장 작은 파이버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파이버들은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핵을 가진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핵질, 신시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Union of separated cell hold myoblasts 라고 돼 있고 이게 이제 마이오파이버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레디드 컷 리스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모든 요 마이오파이버들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순간적으로 다 수축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3개, 그 다음 5개, 10개, 20개, 40개, 60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각각 반응을 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축을 조절하는 것도 바로 신경절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근육 사이에 들어있는 신경이 퍼져 있으면서 순차적으로 그 근육 다발들을 수축을 일어나게 되죠. 이게 바로 스켈레톤 머슬. 그림 보시면은 모양이 확실하죠. 여기 머슬 파이버들이 있고 그 모양이 줄무늬를 가지고 있죠. 이 줄무늬는 나중에 이유를 알겠지만 요 빨갛게 되어 있는 굵은 것과 라이트 체인이라고 하는 하얀 부분 그리고 헤비 체인이라고 하는 두꺼운 부분이 같이 겹쳐 있는데요. 이거는 근육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이제 겹쳐 있느냐 아니면은 마이오신은 액틴하고 나눠져 있느냐 그 위치에 따라서
마요신만 있으면은, 액틴만 있으면 이렇게 하얀 부분, 그리고 같이 겹쳐 있으면은 진한 부분으로 줄무늬를 나누게 되고요. 이 각각 하나하나가 여기 나와 있듯이 머슬 파이버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결결 찢어지는 그런 근육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근육이 어때요? 세포가 굉장히 많죠? 세포가 아니고 핵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개의 핵을 갖고 있는 센시슘, 다액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카디악 스케터 머슬이에요. 그 다음에 카디악 머슬입니다. 카디악 머슬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의 장기만을 구성을 해요. 카디악 머슬이 다른 장기를 구성하지 않으니까요. Found only in heart예요. 심장에서만 있고요. 파이버가 동일하게 존재하는데 스케터 머슬은 파이버가 긴 데 비해서 카디악 머슬은 짧습니다. 그리고 가지를 많이 치고 있어서 반듯반듯하지 않고 옆으로 약간씩 삐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서 또 물리적으로 또는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디악 머슬이 연결되는 그 연결 부위를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얘기해요. 인터 안쪽에 연결되는 특정한 부위, 접촉 부위. 그래서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스켈레털 머슬하고 동일하게 스트레이트 줄무늬는 보이고요. 근데 좀 스트럭처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움직이는 형태 또는 기능은 스켈레털 머슬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수축 이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에 의해서 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 근육은 파란색이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인볼런터리, 내가 조종할 수 없이 내 신경에 의해서, 피로에 의해서 조절되는 그러한 형태의 근육입니다. You cannot consciously control.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죠. 많이 열심히 달리기를 하면은 숨이 차면은 심장이 빨리 뛰게 되죠. 왜? 피를 빨리빨리 내보내서 전신에 혈액 공급을 빨리 해줘야 산소 공급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안쪽에 심근세포와 심근세포를 연결해주는 커넥션 부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인너런터리 불수의근이고요.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또는 전기적인 어떤 물질 교환을 이루게 되죠. 여기 패시지 소듐 이온 비트윈 셀이에요. 세포 간의 이온 교환이나 물질 교환이 이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심장은 이제 그레이디드한 컨트랙션, 점진적인 수축이 아니고 한 번에 일어나죠. 수축, 요한, 수축, 요한.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 좀 어떻게 좀 반듯반듯하게 스트레이션이 있긴 한데 스켈레털 머슬처럼 아주 일정하거나 이쁜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리고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심근세포와 심근세포의 연결 부위가 있습니다. 특정 부위예요. 이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물리적이나 전기적으로 심근세포를 동일하게 수축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연결 부위입니다. 저기서 소듐, 아까 소금이나 이런 것들의 이온 교환이 일어나서 이쪽의 근육과 이쪽의 근육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끔 조절을 해놓은 거죠. 이 부위를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아까 말한 머슬 파이버예요. 심근세포의 머슬 파이버인데 하나로 가다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브랜치, 가지를 갖고 있게 되고요. 이 진한 부위가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라고 하는 부위예요. 이 부위에 물리적으로 심근세포와 심근세포를 연결해주는 물리적인 힘을 받게 해주는 부위가 있고요. 여기 또 이제 갭정션이라고 써 있는데 이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에서 아까 이온의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이온의 교환들이 일어나는 통로가 바로 이 갭정션입니다. 데스모즘도 물리적 또는 이온의 결합이 통로가 되도록 이제 도와주는 부분이죠. 일렉트리컬 또는 스트럭처럴, 메카니컬 구조를 이 인터칼레이티드 디스크의 구성이죠. 다음으로 이제 스무드 머슬의 근육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근육이죠. 여기 있듯이 found in wall of digestive, urinary, reproductive organ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기록해야 될 거는 이제 digestive, 소화기관이죠. 소화기관 그리고 뭐 urinary,
소변과 관련되어 있는 소변 배출기관, 블러드 베슬, 혈관, 그쵸? 브론키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도에서 내려간 폐죠, 폐, 렁, 렁의 브론키올도 스무드 머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션이 없어요. 줄무늬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무드 민무늬 인 근육이죠. 인널룬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근육이에요. 혈관 수축, 혈관 이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면 고혈압은 일어나지 않겠죠. Generally found in layer that run different dire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스켈레톤 머슬이 아까 봤듯이 줄무늬로 반듯반듯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 스무드 머슬의 레이어는 서로 다른 방향, 얼기설기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을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페리스탈시스는 연동운동이에요. 소화기관이 이제 음식물을 넘길 때 함께 협력해서 이제 웨이브 라이크 컨트랙션이라고 했는데 앞쪽이 수축하면 뒤쪽은 이완해서 열리고 그래서 서로 파도 치듯이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스무드 머슬의 기능입니다. 줄무늬가 없죠? 그쵸? 핵이 다핵성이에요. 센시즘. 근육에 생겨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이 아니고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스무드 머슬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그러면 근육 첫 번째 프라이머리 티슈를 얘기했고요. 다음이 이제 너버스 티슈예요. 신경 조직이라고 하는 두 번째 프라이머리 티슈예요. 뭐 브레인, 뇌 또는 스파이널 코드 우리가 알고 있는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나 이제 너브 각각의 신경에서 볼 수 있는 게 너브 티슈고요. 뉴런하고 뉴로글리아라는 형태로 해서 두 가지 포맷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경의 가장 기본 요소가 바로 이 뉴런이죠. 그리고 뉴런을 도와주는 주변에 있는 세포들을 뉴로글리아 셀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뉴런은 conduct, impulse, and help to be part라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신경의 전달을 담당하는 아이가 바로 이 뉴런이죠.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신경을 받아들이는 짧은 부위고요. 뭐 브랜치는 여러 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사이토플라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그널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덴드라이트예요. 그리고 엑손 내보내는 곳이요. 길고 싱글 익스텐션 that send signal이에요. 반대쪽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곳. 그리고 셀바디 신경의 중간에 이제 몸체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세포의 기능들이 다 일어납니다. 에너지를 만들고 메타볼릭한 뭐 세포 호흡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핵을 포함하고 있게 되죠. 뉴로글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나와 있겠지. 서포팅 셀이 서포팅 셀. 뉴로글리아가 없으면 이 신경 죽게 되거든요. 얘네 자체는 신경을 전달하는 능력은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뉴런의 기능을 하는데 기본적인 아이가 뉴로글리아입니다. 그래서 신경 하면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뉴런과 뉴로글리아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뉴런은 모습이에요. 축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엑손, 그쵸? 덴드라이트, 셀바디 구성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뉴로글리아들은 주변에 이제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외피예요. 외피 조직, 에피셀리어. 우리 몸에 외피가 굉장히 많죠. 피부도 다 외피에 들어갑니다. Form the membrane, 막이에요. That cover body surface. 우리 몸의 표면을 감싸주는 그런 부분이죠. Line the inside of hollow organ and gland. 땀샘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비샘들도 피부에서 쑥 할로우 안쪽으로 함몰되어 있죠. 그런 것도 다 에피셀리얼이 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피셀리얼은 레이어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여기 있듯이 이제 심플 에피셀리움 하면은 한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이예요. 굉장히 얇겠죠. 스트레이티드 에피셀리움 하면 여러 개의 층을 갖고 있어요. 어디겠어요? 대표적으로 피부. 컴포즈 오브 멀티레이어, 프로바이드, 프로텍션,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안쪽에 진피가 있고 그 바깥쪽에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표피가 있죠. 그
그러한 형태들을 바로 이 스트레이티드 에피셀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피셀리얼 티슈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층으로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눴었고요. 모양으로도 나눕니다. 모양의 이제 스퀘어머스에서 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납작한 애를 말해요. 납작한 애. 아까 여러 층으로 쌓여지려면 납작해서 그게 여러 개로 쌓이는 거죠. 그게 평세포라고 그러고요. 큐보이더 하면 입방이에요. 입방. 입방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s tall as they are long이에요. 길쭉한 그런 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콜로나라는 방추입니다. 방추. 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모양들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톨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평평한 셀, 동그랗고 길쭉한 셀, 그리고 동그랗게 뾰족한 셀, 스퀘어머스, 큐보이더, 콜로나 이런 형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셀들이 다 같이 이제 한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에피셀리얼 티슈를 구성하게 됩니다. 어떤 이러한 이제 에피셀리얼들은 여기 있듯이 이제 콜로나 티슈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엇인가 이렇게 분비하거나 그런 세포들로 형태가 이제 변형돼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이제 고블렛 셀,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시크리트 뮤코스예요. 뮤코스 뭐예요? 점액. 우리 몸이나 코, 이제 뭐 기도에 먼지 들어가면 가래로 이제 배출하죠. 가래가 배출됐는데 끈적끈적하죠. 그런 것들이 점액이라고 표현하죠. 그것을 만들어내는 셀이에요. 얘도 이제 표피세포인데 무엇인가를 분비하도록 변형이 된 거죠.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아, 섬모.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죠. 똑같아요. 코 안에도 섬모가 있어서 바깥으로 뱉어내게 되고, 또는 이제 신경섬모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거나 균형을 잡거나 할 때 섬모들도 있죠. 모양으로 보면 제일 간단하겠죠. 편평, 스퀘어머스, 큐보이덜, 입방이 모여서 어떠한 구조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방축, 뾰족한 그런 형태예요. 길쭉한데 뾰족해서 바깥쪽에 보호하는 층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게 이제 에피셀리얼의 모양에 따른 그런 구조 형태입니다. 스퀘어머스, 큐보이더, 콜로나. 길게 써놨습니다. 심플하게 되어 있는 거, 스트레이티드 되어 있는 것 중에 각각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몸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형태나 아까 나와 있듯이 쉐입, 형태나 또는 기능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각각 다른 위치에서. 오케이. 심플 에피셀리얼 티슈가 뭐 스퀘어머스 한 레이어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아이는 아베올리 페포예요. 페포, 렁에. 기체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죠. 페포의 세포. 그 다음에 큐보이더이 이제 방추라고 그랬는데요.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비하고 이러는 그랜드, 뭐, 셈이라고 얘기하죠. 셈이 이런 아까 구조체를 보면 동그랗게 해서 말아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콜루나, 방추 같은 경우는 이제 epithelium allow for absorption as found in the wall of small intestine. 어겠어요? 이게 무슨 말? small intestine. 소장. 소장에서 뭔가를 흡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소장의 세포들은 대부분 이제 콜로나 형태의 에피셀리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파이드 에피셀리얼 티슈라고 해서 이제 층이 여러 개 있는 에피셀리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텍션의 역할이 주 기능인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각각의 이 에피셀리얼들은 정셔널 컴플렉스라고 해서 각각의 세포를 연결해주는 여러 단백질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항상 이제 블러드 베슬이나 이제 영양분 이런 것들 커넥티브 티슈와 연결에 의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요. 에피셀리얼 티슈 attached to connective tissue죠. by basement membrane 밑에 쪽에 존재하는 막에 의해서 여러 층으로 이 에피셀리얼 셀들이 연결이 되는데 그때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연결 조직 커넥티브 티슈라고 하는 거죠. 위에서도 이제 베슬 혈관이나
아니면 다른 아이들, 여러 장기들이 연결되는 것도 이 커넥티브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뭐 피부 같은 경우가 아까 표피하고 진피로 나눠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이 차이죠. non-keratinize. 케라티나이즈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게.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피. 아직 증식하고 있는 세포고요. 바깥쪽에 이제 약간의 기름이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딱딱한 부분이죠. 케라티나이즈 된 이미 죽은 세포들. 그래서 워터 레지스턴스 프로테인들이 많이 있어서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고, 그렇죠? 수분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화장품 열심히 바르죠. 아, 또는 겨울에 건조하지 말라고. 레이어 오브 데드 셀이에요. 껍데기에. 에피셀리얼 멤브레인 컨티뉴어스리 리뉴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겉표면에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잃게 되죠. 잃는 아이들이 바로 오래오래 남아있으면은 밀려서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때죠. 죽은 세포의 사체들. 우리가 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저 에피셀리얼 셀이 리뉴, 재생이 되면서 새로운 셀이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 죽은 표피들은 벗겨져 나가는 각질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형성이 다 에피셀리얼 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트리파이드 에피셀리얼 셀 티슈죠. 넌 케라티나이즈 진피 쪽의 부분 계속 이제 증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겉에 있는 스퀴어머스 안쪽에 있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커넥티브 티슈를 연결해주는 조직들도 요 줄무늬 층을 이루고 있는 가장 유명한 티슈죠. 어디? 표피를 이루고 있는 피부예요. 피부. 그래서 에피더미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표피가 되고요. 더미 하면 진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층들이 바깥쪽에 있는 케라티나이즈 되어 있는 레이어, 스트리파이드 에피셀리어 티슈. 대충 이제 알겠죠? 심플 에피셀리어라고 스트리파이드 에피셀리어라고 계속 표현을 해주는 그 그림이에요. 피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직도 그렇고. 근데 요 위에 층과 중간 층을 연결해 주는 게 커넥티브 티슈고요. 또 안쪽에 여러 혈관들이 지나가고 베이스먼트 기저층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도 다 커넥티브 티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소크라인 그랜드라는 부분도 이제 에피셀리얼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뭔가를 내보내야 되게 되죠? 내보낸다. 엑소. 엔도는 안쪽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엔도크라인 그랜드 하면은 혈액으로 안쪽 분비를 하는 거고요. 엑소크라인은 바깥쪽으로 분비하는 거죠. 땀 대표적으로 에피셀리얼 티슈에 의해서 변형된 그런 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secretion transported by 덕이에요. 관에 의해서 내보내게 되는 누선이라고 하는 라크리머 또는 스윗 그랜드, 땀샘,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그랜드. 이거 어디 존재하겠어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은 어디서 나와? 소장에서 나오겠죠. 소장 분비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랜드라고 하는 곳이 엑소크라인 그랜드, 바깥쪽으로 뭔가를 분비하는 곳. 에피셀리얼 셀이 변화돼서 있는 곳입니다. 프로스테이트, 전립선도 다 이런 에피셀리얼 셀들이 변형돼서 뭔가를 분비할 수 있도록 시크레토리 포션이에요. 뭔가를 내보내는 그런 곳이죠. 스윗그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땀샘을 스윗그랜드라고 얘기하고요. 에퀴크라인하고 아포크라인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땀을 내보내서 혈액에 노폐물을 분비한다든지 체온을 떨어뜨리게 해주는 게 이제 에크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포크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정한 어떤 윤활유 작용을 해주는 부위들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그렇죠? 그래서 약간 겹치는 그런 부위로 땀만이 아니고 뭔가 이제 냄새가 나죠. 그렇죠. 좀 여기 프로테인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땀이에요. 그래서 아포크라인 부분인데 박테리아가 자라나면 이제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랜드라고 하는 것도 다 병원의 형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커넥티브 티슈예요. 커넥티브 티슈는 알다시피
위에 나오는 세 가지 프라이머리 티슈를 각각 연결시켜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메이드 업 프로테인 파이버라고 돼 있죠. 우리가 뭐 엘라스틴이나 이런 프로테인들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셀들이 들어 있고요. There are four major catego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커넥티브 티슈가 요 네 가지 큰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커넥티브 티슈가 이 커넥티브 티슈 프로퍼라고 하는 고유 연결 조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이름이 우리가 눈에 익죠? 특별한 연결의 부분이죠. 뼈, 블러드는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각각의 부분들을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 연골,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카트리지, 본, 블러드 같은 경우는 스페셜되어 있는 좀 스페셜라이즈 된 카테고리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커넥티브 티슈는 아까 얘기 본 뭐 에피셀리얼 셀과 아니면 중간에 인터메디에이트, 베이스먼트 각각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계나 이런 살이 찌는 비계가 침착되는 부분, 뱃살에 그게 이제 아무데나 비계가 끼는 게 아니고 원래 비계를 구성하는 것도 세포죠. 그 비계를 구성하는 세포가 바로 뭐예요? 지방세포, 아디포사이트. 아디포사이트가 결합 조직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자라면서 늘어나면은 그게 이제 지방 조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 결합 조직. Connective tissue proper, composed of protein, fiber, gel-like ground substance. 말랑말랑하다는 얘기예요. gel-like. 프로테인 파이버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타입은 두 타입으로 나눕니다. 루즈 또는 덴스. 그래서 루즈는 말 그대로 약간 말랑말랑한 공간도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죠. 콜라겐 파이버가 쫙 펼쳐져 있고요. 안쪽에 빈 공간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로 블러드 베슬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pper layer of the meat of the skin이죠. 스킨의 약간 위쪽 파트. 덴스 레귤라. 덴스는 이제 말 그대로 밀도가 높다는 얘기죠. 밀도 높게 콜라겐 파이버들이 층층이 막 쌓여져 있어요. 느낌이 어때요? 그 사이사이의 공간이 좁겠죠. 리틀 룸 공간이 작고요. 그라운드 서브스텐스 바다 쪽에 이제 기저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힘줄이나 리가먼트, 인대 한번 씹어봤어요? 힘줄 엄청 질기죠. 커넥티브 티슈지만 다른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루즈, 덴스 누가 봐도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죠. 기저 부분은 좀 패킹이 밀도 있게 되어져 있고요. 위쪽 부분은 혈관도 지나가야 하고 여기 동그랗게 된 부분 아까 얘기했던 아디포스 티슈예요. 사이사이 아디포스 티슈가 차면은 지방이 끼는 거죠. 이게 바로 커넥티브 티슈 프로퍼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합입니다. 그 사이에 아디포스 티슈도 들어가서 팻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덴스 일레귤라 커넥티브 티슈라고 되어 있죠. 콜라겐 파이버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막 얼기설기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디포스 티슈예요. 지방이 요 안에 들어가서 하얀 부분이 다 지방이에요. 많아지게 되면은 지방 세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트리지인데요. 카트리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이라고 하는 거죠. 연골. 컴포즈 오브 셀은 요 콘드로사이트이에요. 그래서 콘드로틴을 또는 콘드로사이트를 활성화시켜서 연골 조직을 재생을 하면은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해서 약들을 판매를 하죠. 근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 중에서 연골을 재생하는 기능을 하는 약들은 의학적으로 성공한 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로는 아직까지는 항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효과가 있지 재생이 되거나 그런 데는 많지 않아요. 콘드로사이트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약물들을 찾아내면 여러분들도 대박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serve as template skeleton during bone development죠. 뼈가 이제 development 분화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 카트리지가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각각의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부드럽게 연결된 부분이죠. 그러면 뼈, 그 다음 뼈예요, 뼈. 이 뼈는 약간 또 다른
세포에 의해서 구성이 돼요. 뼈를 구성하는 세포가 바로 오스테오사이트라고 하는 거고요. 오스테오사이트. 여기 나와 있는 CYTS, 사이트가 되면 셀입니다. 셀. 그리고 블라스트가 하면 전구세포예요. 오스테오사이트를 구성하는 세포가 오스테오블라스트고요. 아디포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전구세포가 아디포블라스트라고 하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트랩 미너럴 솔트라고 되어 있죠. 미네랄들을 붙잡아서 층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우리가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은 오스테오사이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뼈가 이제 계속 딱딱하게 굳어져 가면은 거기에는 일부 오스테오사이트이 딱 들어있고 골을 형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바깥쪽에 이제 상아질이라고 하는 덴틴이 굉장히 딱딱하게 층을 이루고 있죠. 이 덴틴이 계속 남아있으면 치아가 건강하게 유지될 거고요. 덴틴이 깨지면 치아는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뼈예요. 이렇게 뭐 약간의 구멍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뼈들이 보시면은 여기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세포들이 주변으로 계속 자라나가면서 뼈를 구성을 하게 되죠. 무슨 세포가 뼈를 만든다고요? 오스테오 사이트. 네, 그럼 계속해서 녹음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뒤쪽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시간 분량을 여러분들하고 뭐 소통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PPT에다가 음성을 입히는 거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 1시간 분량이면 2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이제 카톡방을 만들었으니까요. 단톡방으로 연결을 해서 소통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한 챕터가 끝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퀴즈 관련되어 있는 제가 문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리포트식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채팅 꼭 카톡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세포가 티슈를 이루게 되고, 티슈가 오간을 이루게 되고, 오간이 이제 시스템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티슈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가장 근간인데, 그 프라이머리 티슈라고 해서 그 네 가지 근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티슈들이 뭐 두세 개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이룬다고 얘기했고요. 오간. 그 오간들이 또 몇 개가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것을 이루게 되죠. 다음은 이제 오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간. 오간은 composed of two or more tissue예요. 하나 또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뭐 티슈가 모여갖고 하나의 오간을 이루게 되게 되겠죠. Skin is the largest organ in the body. 우리 몸에서 스킨이 바로 굉장히 큰 기관이라면 기관이에요. 이 교수님, 이게 스킨이 그냥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건데 이게 기관인가요? 당연합니다. 스킨도 하나의 기관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skin has all four primary tissue라고 되어 있어요. 스킨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조직, primary 티슈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제 에피더미 부분 쪽에는 케라티나이즈 된 스틸파이드 스퀘어머스, 에피셀리어 셀이죠. 그래서 보호를 해주고 수분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덜미 안쪽으로 진피 쪽으로 들어오면은 바깥쪽에 있는 표피와 진피가 연결돼야 되니까 바로 커넥티브 티슈가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이 커넥티브 티슈는 약간 덴스 밀도가 높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엑소크라인 그랜드, 아까 에피셀리어 셀이죠. 그리고 헤어 폴리크 같이 뭔가 이렇게 폴리클 형태로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뭐예요? 헤어 폴리크 털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지점이죠.
센서 리셉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점이나 암점 또는 열이나 차가움 이런 것들을 인식해주는 센서들이 피부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nerve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신경이 또 안쪽으로 전달돼서 뇌까지 신호를 보낼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드 베슬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액을 공급을 하죠. 혈액을 통해서 노폐물을 내보내고 산소 공급해주고 영양물을 공급해주고. 맨 밑에가 이제 하이포더미예요. 밑에 좀 기저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저층 안에 아디포스 티슈가 들어가 있게 되고 피부가 쫙 자립을 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모든 프라이머리 티슈를 다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기가 스킨이에요. 피부라고 하는 부분이죠. 에피더미, 그 다음에 더미, 표피, 진피, 그리고 안쪽에 하이퍼더미라고 하는 기저층이죠. 기저층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디포스 티슈, 지방 조직을 이루는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에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 헤어가 박혀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헤어 폴리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스윗 그랜드, 뭐 포어 구멍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땀 같은 거를 분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빨간색, 파란색 혈관들이 들어가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피부의 감각을 인식시켜주는 신경들도 쭉 분포가 돼서 들어가 있죠. 스템셀이라고 갑자기 나오는데, 스템셀이 뭐, 여러분이 알겠지만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 근데 스템셀 얘기가 나온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직이라는 걸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스템셀, 세포고요. 어떤 세포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에 맞는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우리가 분화 또는 발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티슈라는 거는 이 아주 높게 특성화되어 있는 세포에 의해서 이제 조직이 만들어져요. 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끼리 모여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줄기세포들도 배웠듯이 엔도돔, 메조돔, ekto돔 해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그 줄기세포들이 분화돼서 만드는 세포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템셀에는 줄기세포에는 뭐 종류가 나누면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크게 여기서는 세 종류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 종류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말이 토티포텐트인데요. 포텐트는 이제 잠재력이에요. 포텐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토티는 토탈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은 이 토티포텐트라는 거는 여기서 스루 스템셀이라고 진짜 스템셀 있고 가짜 스템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토티포텐트는 모든 타입의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템셀의 개념이 그거예요. 절대 죽지 않고 계속 분화해서 여러 가지 세포로 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스템셀은 아주 일부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언제? 처음에 수정이 돼서 수정란에서 안쪽에 이제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내배엽에서 갖고 있는 셀들만이 저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템셀들은 저렇게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고 특정 세포로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ell begin to differentiate 분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각각의 원하는 그런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충을 해주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브리오닉 스템셀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덜트 스템셀은 어덜트 말 그대로 어덜트예요. 몸에 존재하는 그런 성체에 존재하는 성체줄기 세포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성체줄기 세포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related 셀로 분화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질을 멀티포텐트라고 해요. 멀티는 여러 개죠. 여러 개인데 뭐 분화는 되긴 되는데 여러 개 한정적인 관계가 있는 세포로 분화가 된다. 그래서 멀티포텐트라고 얘기합니다. 본메로 셀이나 이런 셀들을 이제 멀티포텐트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can form any type of
unrelated 셀이에요. 모든 타입은 아니라고 그래요. any 어떤 종류의 세포로 분화가 되는데 뭐 관계가 없는 세포들로 분화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성질은 플루리포텐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티포텐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템셀의 가장 기능이 다양한 게 엠브리오닉 스템셀이고요. 걔는 플루리포텐트, 그리고 어덜트 스템셀, 관계 있는 거로만 보내는 멀티포텐트,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진짜 스템셀이라고 하는 아이들, 다 될 수 있는 거, 토티포텐트. 이거는 거의 근데 우리 생체에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 하나가 우리 몸을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수정란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 수정란. 토티포텐트. 엠브리오닉 스템셀도 뭐 관계는 없는 특정 세포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루리포텐트라고 얘기합니다. 스템셀들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스템셀인 biology of hair follic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쪽에 머리를 만들어내는 스템셀이에요. 근데 대머리 되시는 분들은 이 셀이 발생을 안 하는 거겠죠? 헤어 스템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발모제를 개발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실 거예요. 아직까지 발모제는 성공한 게 없습니다. 머리가 그냥 덜 빠지게 현상 유지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는 발견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완벽한 스템셀의 활성에 의해서 머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죠. 오케이. 다음은 이제 오간들이 이루는 개예요.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고요. 오간 that perform related function이에요. 관계에 있는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관 개를 이루게 되죠. 뭐 여기 뜻이 Human have 11 internal related organ system이에요. 11개의 사람이 가지고 있게 되고요. 목표로 나눠 놓으면 되고 기억하세요. 인테규마토리, 스킨, 헤어, 네일, 겉표면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테규마토리, 그 다음에 너버스, 신경, 엔도크라인, 스켈레터, 머스큘라, 서큘라토리, 이뮨, 레스피라토리, 유리나리, 다이제스티브, 리프로덕티브. 한국말로 피부, 신경, 내분비, 골격, 근육, 순환, 면역, 호흡, 비뇨기, 소화, 생식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서로 연관성을 가진 조직들이 모여서 오간을 이루고요. 그 오간들이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아이들끼리 구성이 되는 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하나하나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 플루이드 컴파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바디 플루이드가 뭐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액체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잘 알 거고요. 인트라셀룰라 에어리어 인사이드 오브 셀이에요. 세포 안쪽에 대부분은 물이죠. 물 65%, 70%. 우리 몸의 70%는 물이다. 맨날 얘기를 하는데 그 물들이 대부분 우리 몸에 막 전체에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합니다. 인트라셀룰라라는 부분이고요. 익스트라셀룰라는 그거 이외에 바깥쪽 부분이 세포 밖. area outside the cell이라고 돼 있죠. outside, inside. 뭐 blood plasma and interstitial fluid. 저 세포 안에 수분이죠. 블러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분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interstitial 하면은 세포 간질을 얘기합니다. 간질액이라고도 얘기하죠. 세포가 세포 사이에 있는 액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죠. 보스, 요 인트라셀룰라하고 익스트라셀룰라의 각각의 부분들이 우리 몸의 수분을 대부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요 수분들은 이 멤브레인, 막에 의해서 위치가 나눠져서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 액체의 구분은 인트라셀룰라와 익스트라셀룰라로 나눠지게 되고요. 막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아시죠? 까지 다양하게 이제 얘기를 다 드렸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기관계를 설명하는 카툰이에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집어넣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Organ systems are made up of organs that work together to create an organ system. And then the organ systems work together to keep the organism or you alive. Let's first review the 11 major organ systems of the body. Let's begin with the digestive, then the endocrine, and then we have the reproductive system. Then we have the muscular, the urinary, and the respiratory system. Then we have the skeleton, the lymphatic, the integumentary. Next we have the nervous circulatory. And there are the 11 major systems. Now let's look at two mnemonic devices to help us memorize these. Now you may use the cardiovascular for the circulatory, the skeletal for the skeleton, but I think this will be the first mnemonic device will be murders clean. The M stands for muscular, the U urinary, R reproductive, D digestive, E endocrine. Then the L is lymphatic, I is integumentary, N is nervous, and C is the circulatory, what you may call the cardiovascular. If you don't like that one, you can try my sister Rachel. She's extremely nervous because Uncle John died recently, and this stands for the line is muscular, it's skeleton, reach, reproductive, the I is integumentary, the E is endocrine, nervous system. Nervous, the C is circulatory, the U is urinary. John is digestive, L is lymphatic, and the recently is respiratory. So there's two mnemonic devices to help you remember the individual organ system. 뭐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서 1장 피지올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인트로덕션 하는 챕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대면 수업이라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표정 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이 부분들을 대면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몇 가지 부분들을 빨리 제가 한번 싹 훑어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간도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2장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내용도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텐데요. 단 하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